네, 금리 인상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역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규제보다 금리 인상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각종 규제의 금리 인상 예고까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어느 부동산을 가도 거래가 없다, 잠잠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종 개발론을 꺼내 들면서 이때 당시에는 서울 집값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거래도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랬던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서울 아파트 값의 시세도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면서 점점 보합세, 그러니까 0%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 문제에 부동산 시장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대출 때문인데요.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이 비테크, 그러니까 빚으로 하는 재테크라는 말이 새로 등장할 정도로 대출로 투자를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은 역시 부동산이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투자 자금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됐던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개인지 또 얼마나 비싼 주택을 사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 그리고 일부 상황에만 충격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20% 넘게 오른다는 추산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건 여러 변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주택 가격이 1% 내려간다는 부동산 업계의 속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를 올렸을 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올랐던 사례들이 몇 번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에 2%였던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해서 2011년 6월에는 3.2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고요. 네. 그런데 이때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 이전 금리 상승기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도 오히려 집값이 또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인상 국면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시장은 다음 달 11월 금리 인상에 상당히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질 것인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 금리 인상 신호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신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면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 흐름이 좀 크게 흔들리고 하락 안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